이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인데 경공매는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인데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 새롭고 어렵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매란 경쟁매매를 경매라 하고요. 우리는 좁은 의미의 경매만 공부합니다. 공매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공매는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똑같습니다. 사실상 약 90%가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세금 안 내가지고 하는 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요건 경매와 똑같고요. 그 시험에는 주로 경매 위주로 나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로 하는 게 임의경매, 강제로 하는 게 강제경매인데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자력구제가 안 되고 반드시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권 설정 등기했는데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주인이 돈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안 내주면 거의 뭐 내준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서 강제 집행하려면은 강제경매 넘기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려요. 현실적으로는. 그 주인이 한 달 있다 돈 내준다 이러면 거의 보통 한 달까지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은 강제경매, 전세권은 임의경매. 강제경매보다는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 권리분석 이게 9회 때 처음으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경매가 9회 때부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3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매수 신청 대리가 생겨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경매 넘어가면 그 권리 관계는 원칙적으로 소재된다, 삭제된다, 말소된다 같은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수된다, 떠안아야 된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이거 3가지는 암기하는 게 좋겠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만이 인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되는 거, 무조건 소재되는 거, 삭제되는 거 5개도 암기해야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 최선순위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수되는 거, 소지되는 거에 속하지 않는 게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그대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 변제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은 없고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됩니다. 떠안아야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자, 경매 진행 절차인데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납부를 해야 되고요. 지방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경매를 취하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하는데 그 종기가 마지막 기일이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되고요. 당년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년 배당 채권자가 건저당권자 등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돼도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 정하고 나면 매각 준비를 하는데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고, 독촉, 최고를 해줍니다. 즉 세무서에 교부 청구하라고, 돈 받을 거 있으면 청구하라고 최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는 매각기일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로부터 1주 내에 매각 결정기일을 공고합니다. 매각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세 가지입니다. 시험에 매각 방법은 두 가지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99%는 기일입찰을 합니다. 기일입찰하고 호가경매의 차이점은 기일입찰은 입찰표에다가 문서에다가 금액을 적어내는 거고 호가경매는 부를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 명이 1,000만 원 하니까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높여가는 게 호가경매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입찰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입찰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요게 10번 넘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 후 새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농지 이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각 불허가시 새 매각을 하는데 매각 불허가시 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됐을 때만 가격 깎아줍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오늘이 29일입니까? 옛날에는 29일 딱 정해진 날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9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28일 날 돈 있으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고요.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에 대금을 미납하면 재매각을 하는데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완납했을 때 재매각 절차는 취소됩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금 내면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해주고요. 배당해주고 나면 그 돈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하러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인도명령 명도소송인데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 할 수 있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유치권자, 분묘기지권자, 법정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배당 순서는 시험에 이때까지 뭐 시험 30몇 번 봤는데 3번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자, 어쨌든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 게 경매 집행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영순위 가장 먼저라는 뜻이고요.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 요게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요건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있는데 담보물건, 확정일자 임차권,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 이 조세, 확정일자 임차권, 담보물건 요 세 개는 순서가 먼저 돼 있으면 먼저 배당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처럼 순서대로 요 임차권하고 조세채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에 준해서 순서가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일반 임금채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후순위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각종 공과금,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인데요.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요. 1기일 2회 입찰,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고요. 기간 입찰제가 도입됐고 호가경매제도가 부활됐습니다. 시험에 5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매수보증금이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10번 넘게 출제됐고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제, 배당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단축됐다. 인도명령의 범위가 종전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자, 200페이지 23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게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을 써냈습니다. 2억 5천을 써내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보증금을,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 2억의 10%면 2천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이니까 2등이 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려면 2억 3천보다는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돈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된다. 순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25번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담보 목적이 아닌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말소된다 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의 경우에는 최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된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으려면 최선순위라 해야 되겠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했는데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배당 다 받을 때까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인수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02페이지 26번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요.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1주 이내로 정해야 된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이게 가장 출제 많이 됐다 했죠.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 항고라는 것은 상급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1억에 매각이 되는데 1억에 매각해주면 안 된다고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유찰되어서 새매각할 때만 가격을 깎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최저 매각 가격 2억인데 2억 5천만 원 써내더라도 보증금은 2,5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내죠. 그러면 2억 5천 빼기 2천만 원 하면 2억 3천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2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뽑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204페이지 29번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공유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차수 2등은 1등한 사람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예, 포기해야 돈을 돌려받지. 포기 안 하면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못 돌려받죠. 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도 역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자, 204페이지 30번입니다. 30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 이게 시험에 가장 최고 많이 나왔다고 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자기가 써낸 금액,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다. X. 입찰가, 응찰가의 10분의 1이다. X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을 내도록 하다 보니까 더 높게 써내려면 돈을 봉투에다 더 넣고 이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비밀이 누설될 수 있고 공정한 경매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미리 돈을 준비 못할 수도 있죠.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별채가 8억에 최저 매각 가격 8억에 경매 나왔는데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 써냈어요. 그럼 16억 써내려면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 1억 6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돈 준비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공정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써낸 금액과 상관없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써내든 돈 넣는 거, 보증금 넣는 건 똑같죠? 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기출문제들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예. 2등은 1등이 써낸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아까도 다시 한번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2억 5천을 1등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그러면 써내기는 2억 5천을 써냈지만 보증금을 얼마를 낸다? 2천만 원만 내놓고 걸어놓고 나머지 2억 3천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재매각을 하게 되죠. 재매각을 하는데 2등이 2억 3천 써낸 사람이 있으면 굳이 재매각할 필요 없고 2등한테 팔면 되죠. 그럼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2천만 원 1등이 써낸 금액, 1등이 내놓은 금액 이거 안 돌려주잖아요. 몰수해서 배당계단에 편입하니까 결국 2억 3천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기한. 그 옛날에는 만약에 29일 날 돈 내는 날이면 29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전부 다 돈 다 갚아버리고 은행에 돈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말소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켜버릴 수 있죠. 그러면 헛소구가 되잖아요. 이때까지 노력한 게. 그러니까 지금은 돈 있으면 빨리 내버리면 된다고. 29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29일까지만 내면 되니까 28일 날 내도 된다. 옛날엔 미리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정해진 날 딱 하루만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 자,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예를 들면 2억 5천 써가지고 보증금 2억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또 재매각 절차에서 참여해가지고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한번 정가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경매 절차가 고의로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재매각 할 때는 매수 보증금을 20%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매각 조건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요. 보증금만 걸어놓고 또 잔금 안 낼까봐 그럼 보증금을 좀 더 높여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매각에서는. 처음 매각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 보시면 똑같은 문제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매수 보증금은 매수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입찰가, 응찰가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거의 지금 비슷비슷해요. 기출 문제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딱 정해진 날 하루만 돈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날까지 내면 된다고요. 미리 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즉 마지막 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했는데 변제할 책임이 있죠.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 안 하면 유치권자가 안 나가잖아요. 내보내려면은 변제해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강력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떠안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그래서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3개는 무조건 인수되고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5개는 무조건 말소되고 그 외에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배당을 했다면,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반대로 했네. 적법하게 하면 7천만 원. 근데 실제로 6천만 원은 배당을 받았다고요? 총 보증금 1억이면 1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최선순위입니다. 그럼 1억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1억 다 받을 때까지인데 실제로는 6천만 원 받았고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배당받았다면 7천만 원 받았을 텐데 실제로는 6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4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답은 이게 사법고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는 4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판례는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럼 3천만 원 더 받고 6천만 원 실제 받았잖아요. 이거 합하면 9천만 원밖에 안 되고 1천만 원 손해봤죠? 그 1천만 원 손해본 것은 배당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적법하게 했으면 7천만 원인데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걸 후순위 권리자가 받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그 1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매수인은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3천만 원 더 줄 때까지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천만 원 더 주면 나가야 되겠죠. 짧게 끝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매수 신청 대리하고 오늘 1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